자, 갑자기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외교부 장차관이 잇따라 낙관론을 펴고 있다. 자, 행명 21이 내일 집회를 할 때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용 장관이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 최종건이 1차관 한미 이견 없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미국 백악관의 셜리번 NSC 보좌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여러 가지 시기 순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관이 지금 종전선언 낙관론, 즉 머지않은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고 북한의 실제 제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종건이가 종전선언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저께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최종건은 문정인의 제자죠. 연대 정외과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외교부 실세 1차관으로 들어와서 북한 관련 문제를 주로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 추진에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과 관련해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다.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북에 제안하는 것이다 라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 진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방미에서 그간 논의된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고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반응이 중요하지 미국의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블랙박스 안에 다 넣어두고 우리 식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북한이야 좋아하지요. 겉으로 별것 아닌 척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북한이야 종전선언 반대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장관도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히는 등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을 사칭해서 미국이 동의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언론의 이딴 질의에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과의 협력 의사,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제 입장은 한미 간의 온도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원론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한 미국 측의 입장을 과잉 해석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사기꾼은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서 너네들한테 몇 배씩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돈을 대준 사람들이 이게 되는 거냐 물으면 사기꾼은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낙관론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질 바에야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저도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면 저렇게 끌고 가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이쪽에 책임 전가하려고 미국하고 마치 동의한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해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의 낙관론은 최종건이가 엊그제 이제 두고 봐라.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한 데서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종전선언에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 언제 어떻게 할지 방법론만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서 종전선언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한미가 큰 틀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미국이 이걸 합의했다면 미국에는 한국에서 그냥 조용히 떠나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을 진짜 합의했다면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분 나쁘니까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북한하고 붙어서 어떻게 엮어보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미국이 합의를 해줬다면 우리도 기분 나빠요. 미국이 그 전에 제발로 기어 나가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에 진짜로 합의해 줬다면 미국이 떠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미국을 양키 고음이라고 말해야 된다. 자, 내일 미국과 중국 시진핑, 바이든 간의 회담이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미중 간의 경제적 분쟁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이 핵심이고 또 그 다음 거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금 안정 문제가 두 개가 핵심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한반도 이슈가 논의되느냐고 알아보니 논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인플레가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인플레 책임을 국민의 절반이 묻고 있고 물가 급등에 바이든 지지율 추락이 끝이 안 보이고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70%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비관하고 지지율 41%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 초에 일시적 인플레라고 미국 정부가 말했다가 물가가 본격적으로 치솟자 그때야 최우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공화당은 경기 회복을 앞세워서 코로나 핑계로 돈 풀다가 인플레이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백악관은 마음이 급해서 트럼프와 코로나 탓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2024년에 대선에 나갈 유력 후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리스는 흑인 인도계 여성이고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검찰 생활을 할 때 사생활이 좀 복잡하죠. 부티지지는 첫 동성 결혼을 한 소수자 장관이고 애들도 입양을 한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된다 큰 착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으로 지금 문제는 자국 산업을 살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심히 불길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앨런은 물가 급등은 코로나 탓이다라고 말했다가 지금 수습불능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참모들이 불신을 받고 바이든이 지금 자기 대선에 출마라도 하겠느냐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것도 건수라고 트럼프처럼 물었다가는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저도 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참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 필요가 있으면 무슨 짓거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리처드 존슨 국방부 대량 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대북 제재 이행은 계속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 접촉에 바이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주요 요소라고 이해를 한다면 영내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한편으로는 바이든의 대북 접촉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제대로 통제해 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에 유엔사 해체를 연이어 주장하고 종전선언 논의 속에서 정전체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금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바 있지요. 10월 27일 유엔 총회에서요.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평화 유지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조치가 없어져야 된다.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사 해체라는 혐근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 놓은 것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유엔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의용은 외통이 전체 회의에서 한미 간 조율이 끝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미가 종전선언의 조건 시기 순서를 다루는 그런 구체적 디테일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측의 주장을 들으면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적 입장이 모호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모호한 것부터가 미국이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한 조율이 완료됐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보통 동문서답하는 경우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거나 답변할 경우 외교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을 때, 즉 부정적일 때 그렇게 하는데 동맹인 한국 외교장관이 조율이 끝났다고 말한 것을 반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거리두기는 데니얼 크리턴 브링크 미 국무차관보가 지난 12일 한국에 와서요. 한국 당국자와 만났을 때 종전선언을 논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하고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전에 대해 전망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국내 정치의 위기를 겪고 있어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수세에 몰렸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여유가 없을 것이다. 내년 중간선거에 이기면 모를까라고 말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옛날만큼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때 하도 미국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결국은요, 궁지에 몰리면 종전선언을 합의를 해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알면서도 이벤트로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정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해 준다면 그때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한국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을 위한 시혜고 그래서 귀찮아서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전선언 이꼴 곧바로 미군 철수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한국을 떠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요, 대선 시기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NCDC로 나오고 그리고 이걸 미국이 동의해 줬다고 사기꾼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 딴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국 대선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 종전선언 같은 중요한 문제를 대선 겨냥한 꼼수로 생각해서 문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입장이란 걸 알면서도 이 문제에 NCND 하는 것은 미국이 문정권과 북한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입장 분명히 밝히라. 만약 종전선언을 찬성한다면 미국도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저 그렇게 밝힙니다.